안녕하세요. 물보입니다. 제가 4월 12일에서 4월 13일까지 2일간 열리는 관상어 파충류 박람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루어지는 관상어 파충류 콜라보이고요. 2,400평 규모의 초대형 박람회입니다. 3m가 넘는 대형 어항부터 비단잉어, 구피, 군붕어, 코리품평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이 가득합니다. 현재 제가 만든 물가안정 어플에서 저렴하게 사전 예약 중이니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안 벌리더라고요. 너는 뭐 이렇게 나르시즘이 너무 심한 것 같다. 너는 이렇게 소시오패스인 것 같다. 조회수가 좀 안 나온 주에는 매출 좀 떨어지고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사냥팀의 물보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반려동물을 하나 뽑으라면 당연히 크레스티드 개코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레스티드 개코는 뉴칼레도니아가 원산지인 도마뱀으로 성체 크기는 15cm에서 25cm이고 평균 수명도 10년 이상으로 긴 편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사육 난이도로 국내 도마뱀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종 중 하나죠. 오늘 물보극장의 주인공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레스티드 개코 농장을 운영하는 분이신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크레를 분양하시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의외의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아시아 최대 규모 농장의 놀랄만한 사실들 지금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파충류 번식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크레팍스라고 하고요. 네, 이제 딱 1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저희 크레팍스만큼 크게 이렇게 번식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본격적인 업무를 위해 차려입은 옷을 갈아입는 종식씨. 안에 보시면은 애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란장을 쓰진 않고 바닥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냥 다 편하게 좀 나으라고 해줘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매일매일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알을 찾기 위해서. 이게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렇게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온천욕 하는 것처럼 머리만 내민 모습이 너무 귀엽다. 이 바닥재를 사실 갈진 않습니다. 여기에 분해 생물이라고 하는 뭐 콩벌레들부터 시작해서 톡톡이 이런 것들이랑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키우는 데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유럽 농장에서 쓰는 방식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알이 나오면은 부화실이에요. 여기 방 자체가 그냥 다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도에서 27도 뭐 이렇게 다 부화를 할 수 있는데 22도로 부화를 시키고 있고, 성별이 좀 골고루 나온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24도, 26도 이렇게 하면은 사실 파충류는 되게 빨리 부화해요. 솔직히 농장 입장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22도로 하는 이유가 성별을 좀 골고루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아침에 부화한 겁니다. 엄청 이쁘죠?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이 많은 만큼 또 직원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 슈퍼푸드입니다. 사료예요, 사료. 제가 직접 만든 슈퍼푸드고,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요거를 한 10개 정도 씁니다. 혹시 옛날에 유격 훈련 갔을 때 짱짱이가 짤밥이라고 하죠. 네. 사실 낮에는 얘네가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수컷들끼리는 영역성 동물이라 가지고 좀 싸워요. 그리고 최대한 좀 어둡고 좀 편안한 상태에 있으라고 시트지를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밥 주는 게 말이 되냐, 그거 언제 다 주고 있냐 하는데, 저희 애들은 이제 적응돼가지고 주사기만 되면 그냥 다 먹어요. 뭐예요? 굶기신 거 아니죠? 엄청 잘 먹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먹여줬을 때 확실히 수정률도 좋고 알이 나오는 수량도 많이 나오고, 많이 키우더라도 적게 키울 때처럼 신경을 많이 써줘야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갓 태어난 크레는 얼마나 작을까? 새끼손가락 2마디 이렇게 한동안은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잘 몰라요. 여기 있는 애도 곧 태어날 거거든요. 만져도 돼요? 네네네. 어차피 얘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네. 안에 있는 애도 네. 지금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와. 오, 터졌는데요? 네, 그러면은 괜찮은 거요? 네, 다큐멘터리에서 그 악어 알 찢어지는 그런 맞아요. 거예요? 우와. 네, 태어난 거예요? 네, 너무 귀엽다. 진짜 작죠. 네. 태어나면은 바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키친타월을 깔고 이제 2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인조 넝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옮겨주는데, 2층은 번식한 애들이 내려와서 손님한테 분양을 나갈 때까지 대기하는 공간이다. 얘네들도 한 마리 한 마리 꺼내가지고 다 밥 줍니다. 이 주시면서 혹시 무슨 생각하세요? 너무 궁금해요. 계속 이거 주실 거 아니에요? 집에 가고 싶다. 어깨나 이런 거 아프지 않으세요? 팔이나? 아주 생생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잠깐만요. 현재 제가 만든 소동물 분양 어플 물가안정에서 무료로 임페리얼 제브라 성어 트리오, 물가안정 10만 포인트, 치킨, 피자 등 총 40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10,000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4월 관상어 파충류 박람회 입장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릴게요. 물보!
크레스티드 개코의 인기와 함께 수많은 크랩샵들이 생겨났지만 크랩박스가 현재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건 고퀄리티의 개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딸기 라떼라고 하는 친구고 이게 빨간색 있죠? 예. 여기가 진짜 그 선지 색깔처럼 시뻘개져요. 만식인데 이 만식이 같이 생긴 릴리 화이트는 그냥가가 이제 120만 원. 닭백숙같이 생긴 이 녀석은 루시즘이 발현된 개코인데 크랩박스에서도 두 번째로 나온 녀석이다. 5년의 노력 끝에 나온 녀석인데 이 녀석이 나온 날 종식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과거에 홍콩에 수출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가격이 3,500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 번호가 다 써져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얘네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사진 촬영해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씩. 하루에 카카오 채널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해가지고 떼돈 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안 벌리더라고요. 주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거든요. 와. 주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배송해 주시는 업체가 있어요. 접수시킨 다음에 보내는 거죠. 여기는 이제 토케이 개코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워놨어요 다. 좀 높은 나무에서 사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횡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소화가 훨씬 잘 돼요. 번식돼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쌍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케이 개코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알을 낳고 알을 품어요. 그리고 새끼도 태어나면 자기가 육아를 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다가 알을 빼주는 게 아니라 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고 나온 거는 이제 다 태어난 애들. 이런 알들은 이제 곧 부화할 애들입니다. 요 알은 이제 곧 부화하겠네요. 네. 아이고. 미안해. 하는 거예요? 네네네. 키친타올 사는 데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거든요. 이거보다 더 지출하면은 그때는 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나바다 운동 뺨치는 알뜰합니다. 이게 먹는 게 좋으니까. 네, 뭐 사실 근데 뭐 다양하게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문의 전화를 직접 다 받으세요? 네이버에다 크랩박스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시면은 제가 받습니다. 하루에 한 50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다 분무를 하는 거죠. 정수 필터가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쓰는 것처럼 이제 필터가 달려 있고 수돗물로 뿌리면 안 되고 웬만해서 걸을 수 있는 건 다 좀 걸러야 됩니다. 물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얘들 물을 생각보다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 뿌리는 솜씨가 흡사 청소업체 직원의 모습이다. 혹시 빈지노 닮았다는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빈지노요. 네. 악플. 온라인 분양을 지배하시는 마리수가 가면 갈수록 늘어요. 저번 달에 분양한 것보다 이번 달에 분양한 마리수가 더 많고 1시간 가까이 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표정이 제일 밝았어요. 방금 그 얘기 하시는데 조회수가 잘 나온 주에는 매출이 좀 오르고 조회수가 좀 안 나온 주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고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악플은 없나요?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너는 뭐 이렇게 나르시즘이 너무 심한 것 같다. 너는 이게 소시오패스인 것 같다. 너는 저기 턱 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성격이 아주 개차반이겠다. 욕하는 사람들이 생길수록 잘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응원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댓글은 아니시죠? 사실 이 상태로 찍기가 조금 얘한테 미안한데 굉장히 밝은 형광빛 같은 느낌의 노란색으로 쨍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진한 까만색, 밝은 노란색 두 개가 대비가 되면서 약간 꿀벌 같은 느낌이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허니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분양하는 친구고요. 제일 인기 있는 애들이 색깔이 쨍한 애들이 가장 인기가 많다. 3개월이면 대부분 다 나가세요. 힘들어서요. 네, 3개월을 버텼다 하면 계속 근무하시는데 법인 회사다 보니까 대표도 월급을 받는다. 대표의 월급이나 점장님의 월급이나 직원분들의 월급이나 비슷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받을 돈이 없네요. 원래는 집에서 키우던 애인데 다른 앵무새들이랑 잘 못 지내가지고 아이고. 지금은 농장인데 그냥 농장에 있는 걸 더 행복해해요. 인형입니다, 인형. 안녕. 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제가 어제도 새벽 2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약간 은퇴한 크레들이 몇백 마리가 있어요. 걔네 관리하는 데만 사실 뭐 1년에 몇 천만씩 깨지는 거예요. 얘네들 한 10년 동안 맨날 얼굴 보고 밥 주고 하다가 얘를 갑자기 폐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다 아픈 애들이고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냐 하는데 한 3년 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슈퍼푸드를 먹이면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되게 뭐 설마 그렇겠어 했는데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애들이 다 이렇게 아픈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어쨌든 다 관리를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너무 좁아요. 이제는 얘는 이제 아르헨티나 태국라고 하는 친구고 이름은 볼빵이. 우리 빵빵 안가요? 네, 볼빵이 엄청 순해요. 얘는 흰색 검은색이 다 섞인 애들이에요. 릴리 아잔틱이라고 하고요. 모프는 릴리 화이트랑 아잔틱이랑 두 가지가 섞인. 특징은 하얀색이랑 검은색 같이 있는 거예요. 5살 정도? 유전적으로 건강한 애들을 번식을 하는 게 저희의 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농장에 있는 아니면 다른 브리더 분들한테도 크레를 굉장히 많이 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번식한 애들과 다른 곳에서 있는 애들을 근친 교배가 되지 않게 계속 섞어줍니다. 물을 뿌리잖아요. 여기다가 물때가 생겨요. 근데 이 물때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벽에 달라붙는 도마뱀인데 물때 때문에 벽에 잘 못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요. 유리 닦는 칼을 씁니다. 하면은 하얗게 나와요. 잘 닦아줘야 된다. 닦아주잖아요. 애들이 그날 밤에는 벽을 엄청 뛰어다녀요. 아잔틱이라고 하는 거는 크레에서 노란색 유전자가 완전히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까매지죠. 카푸치노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주황색이거든요. 근데 크면은 이렇게 까매져요. 이런 애들을 제가 무한정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유전적인 건강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작위로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인브리딩하고 이제 끈질교배를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오래 못 살더라고요. 많이 번식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애들이 나오면은 분양이 굉장히 잘 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눈앞에 매출을 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까지 생각하는 것이 크레팍스의 비전 중 하나이다. 크레도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빨간 애들이다. 얘는 그래도 좀 빨간 느낌이 남아있는데 얘는 빨간 느낌보다는 좀 까무잡잡한 느낌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크레의 색깔은 크레가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 한 3년 차 때까지 색깔이 있고 또 4년 차에서 한 7년 차 때까지 색깔이 있고 또 7년 차 이후부터의 색깔이 또 따로 있고 뭐 그렇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애들이 색깔이. 저희 거북이들 키우는 곳입니다. 되게 취미생활이세요? 이게 물이 이렇게 더러운 게 이게 똥이 아니라 아침마다 매일 아침 갈아주는데 계속 들어갔다 하면서 이게 흙이 안으로 들어간 거고 항문이라고 안 하고 여기도 이제 배설강이라고 하는데 이 배설강으로도 물을 마셔요. 20살 넘는 애입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 만드신 거예요? 네. 완제품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건 만든 겁니다. 저희 루페라고 해가지고 보석 감정할 때 쓰는 돋보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컷들은 다른 모양의 비늘이 있어요. 그게 고환은 아니죠? 아닙니다. 얘는 팬텀 릴리라고 하는 애들이고 얘는 레드 릴리라고 하는 애예요. 무늬가 다르죠. 사실 개코들도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요. 저 좀 섭섭한 거 있어요. 네네네. 뒤에 이 버려지는 물생활은 아예 안 하시나 보네요. 원래 물고기도 막 키우고 했었는데 사실 농장에서 물고기를 키우니까 제가 출근하지 않는 날 또 직원들이 이렇게 밥을 주게 되더라고요. 좀 눈치도 보이고 해서 다 저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구피, 어항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집에. 크레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얘도 카푸치노예요. 엄청나게 애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카푸치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다. 얘는 이제 까만색이랑 흰색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푸치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랑 카푸치노랑 섞인 아이예요. 요건 이제 이름이 또 재밌는 게 프라푸치노라고 합니다. 머리에는 카푸치노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나머지는 릴리 화이트 같은 느낌. 릴리 화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얗게 되는 애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릴리 화이트도 근데 애들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좀 누렇지만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이 릴리 화이트. 전체적으로 완전히 하얘지는 애들도 있고 크림 시클이라고 하는 색깔입니다. 크림 시클이요? 네. 어디 사육장에서 나왔는지나 네. 아빠 이름이나 이런 거를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크레를 데려가가지고 우리 애기의 아빠는 어떻게 생겼나요? 엄마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궁금해하세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파충류를 많이 키웠었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파충류를 키웠던 건 아마 뭐 중학교 1학년, 뭐 중학교 2학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인터넷에서 그때부터 뭐 분양도 하고 서울에서 파충류 샵도 했었고 뭐 카멜레온 브리딩하는 곳도 했었고 뭐 뱀, 비어디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크레스티드 게코랑 이런 게코들을 전문적으로 브리딩하는 그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이면 뭐 대량으로 뭐 바글바글하게 뭐 때려놓고 이렇게 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1만 마리를 번식하고 번식하는데 키우고 있는 개체만 3,000마리가 넘지만 그 친구들을 매일매일 스케줄에 따라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꺼내가지고 손으로 직접 다 밥을 먹이고요. 절대 이 친구들한테 뭐 밥을 뭐 공장식으로 던지면서 뭐 이렇게 주거나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당 전문적으로 크레를 관리하고 키우실 줄 아는 전담 매니저님들, 점장님들, 전문 직원들이 다 상주하는 곳이고 살아있는 동물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했을 때 건강 상태가 확 나빠지는 게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장이 직접 일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얘랑 얘를 짝지었는데 딱 걔가 나왔을 때 그리고 걔가 어떻게 입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그럴 때가 사실 기분이 그게 거의 마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데려가신 분들이 너무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 특히 뭐 애가 이걸 너무 좋아한다 하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전화 오고 하실 때 그때가 이제 뭐 제일 좋다. 물론 돈 벌 때가 제일 좋다.